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라 마감했죠. 다우는 0.4%가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9% 하락했습니다. 상주한테 1% 정도 하락했던 모습도 있었네요. S&P 500은 0.06% 상승합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1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게 시장 특징이고요. 미국 시장의 혼조세 이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지금 초기 추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 목표 축소 보도가 나오면서 이 AI 관련주들,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2%에서 3%대 하락으로 이끌면서 시장이 좀 밀린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5천억 달러가 만만치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모을 수 있을지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샘 올트를 만나가지고 이거를 또 자랑을 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옛날에 연준으로 모든 자금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 제가 항상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주식회사라 그랬잖아요. 중앙은행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똑같은 거예요. 이 5천억 달러도 되면 전 세계 자본을 다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뭐 1조 달러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민간에서 돈을 5천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AI의 중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준처럼 전 세계 AI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될 수 있죠. 물론 뭐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게 중심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 뭐 이런 게 좀 출회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닝 시즌이죠. 은행주들은 부진했지만 빅테크 종목들은 주가가 이 매출이 좋을 거다라는 게 현재 시장 반응이고,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주들이 나오죠. 일단 빅테크 나오기 전에 로키드 마틴이란 2분기 매출이 발표가 되는데요.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10% 정도 하락합니다. 이게 주가를 끌어냈고요. 필립 모리스도 한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핵심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죠.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할지. 요즘 2차 전지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관련 언급이 하나 있는데요. 스콧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지난번에 관세 정책을 협상을 하면서 90일 유예를 했어요. 그게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다른 나라는 다 8월 1일 날 1차적으로 유예가 끝나는데 중국과는 8월 12일 날 끝납니다. 이 연장 방안에 대해서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는 관계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8월 1일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유예가 되면 다른 나라도 유예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물론 중국은 히토리라는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부터 가전제품까지 히토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협상을 더 유리하게만, 중국이 협상하는데 아주 편안한 상황이 됐고 여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유예가 되면 상징성이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약간 협상의 기간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한 달 정도는 더 유예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골드만삭스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수신이 돼서 이게 다 바뀝니다. 화면이 잠깐 바뀌니까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소비 위축을 가져올 거고 결국 경제 둔화를 가져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을 가져올 거고 경제 둔화를 가져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 실질 소득을 잠식할 거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은 재고,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올라갈 거 대비한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소지돼 가고 있는지 골드만삭스가 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 잠식을 언급하면서 경제 둔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도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 지표도 안 좋은데 시장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 1일날 유예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거를 압박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콧 벤센트의 중국과의 관세 유예 이런 언급 나온 거, 또 골드만삭스에서 관세로 인해 소비 위축 뭐 경고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미 정부가 관세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 유예를 해서 좀 더 시간을 벌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뉴스가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그냥 뭐 옆으로 기는 거죠. 계속 기는 상황,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해 변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를 보시면 오늘 장중이에요. 약보합이었습니다. 약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이제 장중에 어저께 고점을 찍고 밀렸어요. 0.87%를 찍고 밀려서 0.3%로 끝났었는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1% 갔다가 강보까지 갔다 마이너스 0.5로 끝났거든요. 그럼 어제 대비로는 좀 더 밀린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 그렇죠? 그러면서 AI가 정체되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저는 원달러 계속 얘기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원달러 하락이,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오면서 원달러라도 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1383원까지 갔다가요, 이 원달러가 1380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 그 여기에서는요 1380원으로 끊어놨습니다. 근데 어저께 83원이었죠? 어제 83원이 갔는데 우리나라는 어저께 폭락하는 상황이 왔는데, 묘합니다. 그렇죠? 뭐 관세 문제가 다가와서 그런 건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1480원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내릴 때 주가가 내리는 묘한 흐름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또 환율이 어제 저가보다 더 낮은 1480원으로 밀렸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빠질 거다, 그쵸? 하이닉스 관련주는 다 빠질 거다, 그룹주는 빠질 거다, 그런 식의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 HBM이 독점적 지위를 놓칠 거다, 잃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주고 그런 거 잃을 거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도 많이 따라오기도 했지만 내년도에 HBM 가격은 하락할 거다. 그래서 가격 협상이 공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 의지대로 될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현재 점유율이 60%인데 이것도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좀 뺏길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한편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다른 뉴스를 내보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뉴스를 내보내냐면요, 그 목표 주가가 36만원을 올리고요. 이거는 현재 가격 대비 약 34%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BM3, 그 다음에 HBM4가 고객사 수요가 꺾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엔비디아의 AI 칩이 꺾이야에 같이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엔비디아는 그거 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OA가 맞을 수도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발언으로 주가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를 따라간 투자가들의 모습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를 따라갈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일단 하락은 골드만삭스로 인해 하락했고, 지금 후반으로 나오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좋지, 양쪽의 균형을 한다는 것은 일단 시장의 관망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강한 리포트냐 이걸 떠나서 일단 설왕설래하는 이 발언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수요가 꺾이지 않은 것은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H20에 들어가는 저사양 쪽으로 방향을 본다 그러면 양쪽 다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신고가를 3220을 치자마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장중할 때 코스피가 1.7%까지 하락했다가 막판 0.5% 되돌리고 끝났거든요. 이제 오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뭐 추세가 있다 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뭐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저께 엄청 팔았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어제 9천억을 팔았었고요. 현물도 제법 팔았었는데 선물은 일부 거둬들이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전날 매수를 한 걸 생각하면 얘는 왜 매도했을까요? 궁금증인데 요거 두 개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걸 팔아서 일단 뭐 매수한 거를 위에서 팔아서 이익을 본다? 근데 이익 보는 것도 없죠. 여기서 이틀 팔았니까 이익 본 것도 없어요. 이익 본 것도 없고요. 얘는 이 9천억을 전날 샀잖아요. 그리고 팔았어요. 더 작은 금액으로. 그리고 제자리 갔어요. 그럼 이게 수급적으로 맞느냐? 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좀 눌리거나 횡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라고 일단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급이 다 끝난 상황도 아니고요. 또 미국의 관세 문제가 종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중국과 협상을 해서 유예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